안녕하세요. 줄리셉의 줄리입니다. 네, 우리 아이들 새학년 시작하고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요. 새학년이 시작되면 우리 아이들도 새 친구 사귀느라 그 인간관계에서 새로운 적응이 필요한 시기죠. 그런데 우리 엄마들도 마찬가지로 이 새로운 학부모 인맥이 넓어지고 또 교류가 많아지는 시기인 것 같아요. 어떻게 새로운 학부모들과의 만남 또 교류 무난히 잘 시작하셨나요? 아마 대부분의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처음부터 막 나빠 보이고 나와 잘 안 맞는 것 같다라는 그 느낌이 한눈에 바로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는 사실 드문 것 같아요. 물론 가끔은 딱 보자마자 막 비호감으로 느껴진다거나 첫 그 몇 마디에서부터 너무 그 강한 개성이 느껴지다 보면 좀 거리를 두고 싶은 그런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대부분은 처음에는 참 친절해 보이고 또 교양이나 매너 또 예의도 있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무난히 이렇게 그 관계를 이어가게 되고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. 그래서 첫인상이 그렇게 문제가 없다 보면 또 한 번, 두 번 이렇게 만남이 계속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만날수록 나랑 잘 맞는 것 같고 또 각자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육아 정보도 공유할 수 있다 보면 마치 인생 베프를 다시 만난 것 같은 착각인지 희망인지 그런 기대에 막 가득 부풀어 있는 그런 느낌을 또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. 근데 어느 순간부터 또 그 사람과의 그 느낌이 뭔가 좀 쎄하면서 그렇게 잘 맞는 것 같던 그 사람에게서 이상한 것들이 또 하나 둘씩 보이기도 하고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싶으면서 괜히 뭔가 막 속이 불편해지는 그런 경험들 아마 해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. 저도 육아 멘토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상담을 해드리다 보면 육아나 자녀 교육에 관련된 내용으로 또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학부모들 사이에서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또 대처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또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. 이렇게 우리가 자녀를 학교에 이렇게 보내다 보면 학부모로서 그 인간관계를 우리가 맺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아이들 그 긴 학교 생활 동안 학부모들과 전혀 교류 없이 또 소셜 관계를 완전히 차단하고 뭐 아이들 초등 6년 중고등 6년, 뭐 총 12년, 또 유치부부터 하면은 정말 대략 한 15년 정도의 세월인데 그 시간을 또 혼자서 주변 학부모와의 관계를 다 이렇게 단절하고 지낼 수는 없잖아요. 저는 성격상 이렇게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면서도 또 한편은 혼자 있는 시간도 굉장히 편해하고 또 이렇게 팔락기 스타일이 아니어서 남의 이야기에 많이 흔들리는 편은 아니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이를 키우면서 학부모로 활동하는 동안 학부모들과의 인간관계는 그 어느 인간관계보다 참 복잡하고 좀 어려운 요소들이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었는데 그게 아무래도 이제 내 아이, 내 자식에 그 관련된 이야기들이다 보니까 좀 더 그렇겠죠. 근데 이렇게 주변을 보면 생각보다 이렇게 좀 멘탈이 약하시고 이렇게 팔락기인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. 이제 그러다 보면 학부모들과의 교류나 그 만남 속에서 또 이 얘기 들으면 또 이렇게 흔들리고 저 얘기 들으면 또 흔들리고 이러면서 또 굉장히 힘들어하고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도 참 많으신 것 같아요. 자, 그럼 만약 이렇게 피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조건 믿고 의지할 수만 없는 이 학부모들과의 관계에서 나와 내 아이를 잘 지키면서도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인드 설정을 미리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. 이런 경험 아마 한두 번쯤 있으실 것 같은데요. 학교 엄마들끼리 뭐 커피 모임이나 브런치 모임을 하러 기분 좋게 나갔다가 이제 돌아오고 나서 내가 그 말은 하지 말걸 내가 왜 했지? 이렇게 두고두고 마음 찜찜했던 기억들 있지 않으신가요? 그런데 그렇게 나를 좀 찜찜하게 하고 자꾸 후회하게 되는 그 말은 결국 내 직감이 틀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더라고요. 결국 그 말이 나를 향한 화살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긴데요. 그래서 우리가 학부모 사이에서 관계는 물론이고 이 모든 인간관계에서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꼭 명심해야 할 것이 사랑 관계는 고정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. 지금 나와 가장 친하고 내 곁에서 내 마음을 너무 잘 이해해주는 것 같은 이 사람이 몇 달 뒤 또는 몇 년 뒤에도 나와 이렇게 가까운 존재일 수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죠. 특히 내 자녀를 통해서 알게 된 이 학부모들 사이라면 그런 부분은 더 이렇게 변동이 클 수 있는 것 같아요.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경험을 사실 직간접적으로 이미 다 해봤으면서도 그 순간 나와 참 가깝고 잘 지낼 때만 생각하다 보면 사람 관계가 항상
항상 고정적일 수만은 없다라는 그 부분을 참 망각하는 경우가 우리가 많죠. 가까웠던 사람과 멀어지고 또 심지어는 원수가 되는 것만큼 힘들고 좌절스러운 것이 또 없죠. 그래서 그런 일은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사랑관계라는 것은 또 언제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멀어지게 되더라도 내가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얼마나 빨리 내가 원래 일상으로 잘 돌아가느냐, 그것이 이제 중요한 것 같은데요. 그때 중요한 것이 내가 그 사람과 가까웠을 때 이 내뱉은 말에 실수가 별로 없으면 상황적으로 빨리 털고 일어날 수 있는 중요한 힘이 되는 것 같아요. 우리가 결국 말을 하면서 사람들과 친해지게 되는데, 그럼 학부모들끼리 관계가 가까울 때라도 어떤 말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지 미리 생각해보고 그 마인드 설정을 항상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. 여러분은 어떤 말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? 주의해야 할 것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그거에 대해서 너무 많이 생각하고 있다 보면 이 사람이 정말 마음 터놓고 소통하기는 또 쉽지 않기 때문에 정말 최소한의 이것만큼은 학부모 사이에서 주의하자,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이, 첫 번째가 바로 자식 자랑. Nope. 그리고 두 번째는 나와 내 가족 중에 어떤 사회적으로나 규범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 과거의 실책이 있다면 그런 얘기만큼은 절대 하지 말자. 이렇게 마음 먹으시면 큰 후회는 안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먼저 자식 자랑에 관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. 여러분 주위에 자식 자랑을 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면 아마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. 자식 자랑을 자꾸 하는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면 이 마음이 어떠신가요? 자식 자랑을 막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대놓고 뭐라고 하지는 않지만 듣는 내내 뭔가 마음속에서 그 불편한 감정이 계속 올라오잖아요. 그러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? 저 사람하고는 다음에 또 만나고 싶다,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? 아니면 저 사람하고 만나는 거 참 피곤하네, 다음엔 연락을 좀 적당히 선을 그어야겠다,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? 당연히 네, 두 번째가 되겠죠. 그래서 내가 자식 자랑을 자꾸 하게 되면 상대방이 나에게 느끼는 감정을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죠. 그리고 자식 자랑이 감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큰 이유는 남이 자식 자랑을 하게 되면 내 마음속에서는 상대적으로 그러지 못한 내 자식의 못난 부분이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것은 한편 이게 부모로서 또 상처가 될 수 있고 괜한 자존심과 열등감을 자극하게 되는 아주 부정적인 감정을 자꾸 일으키게 되는 원인이 되겠죠. 그래서 자식 자랑을 자꾸 하다 보면 어느새 결국 내 옆에는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 어느새 떠나고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학부모들과 그 원만하게 잘 지내기 위해서는 이 부분은 꼭 마음에 새기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. 그리고 또 다른 얘기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나와 내 가족이 한 실책 중에 사회적으로 비난이 될 수 있는 이야기는 하지 마시라는 거, 이걸 강조드리고 싶은데요. 사람끼리 친해지다 보면 정말 별별 얘기를 다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, 또 그러다 보면 내가 한 실수 또는 내 가족이 겪었던 다양한 얘기들을 하면서 마치 내 비밀을 공유한 것 같은 그 느낌에 그 사람과 더 친해진 것 같고 더 끈끈해진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죠.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안에서는 참 인간적인 모습을 느끼게 하고 또 관계에 긍정적인 요소를 줄 때도 있지만 아까 얘기했다시피 사람관계가 고정적이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래서 오늘 친구가 또 내일 적이 될 수도 있고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내뱉은 말로 내 발등 찍는 그 선까지는 가면 안 되겠죠. 예를 들면 내가 예전에 실수로 음주운전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거를 얘기했다고 쳐볼게요. 그 순간의 의도는 내가 예전에는 막 술 마시고 노는 것도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그런 거 다 잊고 정말 육아에만 전념하고 지금 살고 있다, 이런 것 때문에 얘기를 했을 수도 있지만 상대방의 마음속은 정말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. 게다가 나중에 사이라도 나빠지면 어느새 나는 정말 술 마시기 좋아하고 한 번씩 음주운전도 하는 그런 불량 엄마가 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 또 다른 예를 들면 내가 어느 식당이나 이제 상점에 간 경험을 얘기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제공한 서비스의 어떤 그 잘못된 걸 얘기하다가 내가 좀 갑질을 한 것 같은 그런 경험들, 또는 악성 댓글을 달았다, 이런 것들도 그냥 혼자 조용히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, 그런 경험들을 얘기하다 보면 결국 그 사람과 나중에 관계가 나빠졌을 때는 그런 것에서 또 이상한 소문들이 나와서 나에 대한 성격이라든지 나의 평소의 행실에 그게 막 더 살이 붙어서 나를 향한 공격의 어떤
어떤 그 비난의 얘기가 된다거나, 나와 내 아이를 향한 또 굉장히 잘못된 그 정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. 저도 엄마가 되고 아이가 유치원을 다니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이렇게 학부모로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관계를 맺는 그 인간관계를 통해서 이전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더 깊은 이 사람 간의 감정을 경험하면서 깨닫게 되는 그런 것들이 참 많았고, 앞으로도 그 여정은 계속 되겠죠. 그 과정 속에서 점점 더 이렇게 단련되고 내면이 강해져가는 저를 보면서 아이를 키우는 과정이 나 자신에게도 정말 성장하는 과정이라는 거를 다시 이렇게 느끼게 될 때가 참 많은데요.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렇게 학부모들 간의 그 관계 속에서 제가 경험하고 느낀 것들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었고, 그 이야기가 또 아이를 키우고 계신 많은 엄마들께 소소하게나마 또 공감이 되고 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, 구독과 좋아요는 저와 관계 맺는 소중한 방법인 거 아시죠? 네,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바이!